네, 뉴스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정치하는 언니들.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오늘 의상 컨셉이 비슷하십니다. 아, 네, 화이트로. 아주 뭐 화면이 이렇게 밝아서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취임식을 보니까 네. 색색이 들어간 그거 입었잖아요. 네. 화제가 되더라고요. 저도 뭐 빨갛고 파랗고 막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옷은 없어서 일단 흰색으로 깨끗하고 통합된 마음이라고 좋습니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 시작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명명하는데 이름이 붙었죠. 이제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매우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조직 개편에 돌입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들이 이제 차근차근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인선들을 보면 사실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나 기조를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인선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동안 대표 시절에 해왔던 단어 그리고 후보 시절의 유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언어 그리고 또 당선된 이후에 우리가 취임 선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부터 같이 이렇게 연상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이 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당대표 시절에도 흥묘 백묘가 어딨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번 취임 선서 때도 내가 박정희든 뭐 김대중이든 좋은 정책은 다 갖다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국민을 중심에 놓고 내가 정책 방향을 앞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말씀으로 보였고 사실 이것이 그뿐만이 아니고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또 야당에게도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봤는데 그 취임 선서를 낭독하기 전에 사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식의 자리에 앞서서 내가 지금 들어오는 동안 야당 대표에게 인사를 못했는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라고 굳이 한마디 언급을 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 지금 정말 일이 중요하고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하나 느껴졌고 또 하나는 그래 나는 대통령이고 너희는 야당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걸로 봤는데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윤 정부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데 1년이 넘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취임 선서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모아서 비빔밥도 같이 드시고 했는데 또 물론 그 자리에서 첫날부터 야당 대표가 되게 이상한 요구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들도 다 들어주고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끌어갈 정부는 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을 국민을 중심에 놓고 우리 앞으로 일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이 국민 주권 정부의 개편 키워드가 책임, 미래, 유능이라고 합니다. 이에 맞게 인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조직 개편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받은 키워드는 책임, 미래, 유능에 맞춰서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은 성장, 국민 안정, 소통 강화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설되는 조직들을 보면은 AI 관련된 조직이 된 거나 이런 건 정말 명확하게 성장의 통합을 찍은 거죠. 우리가 또 다뤄볼겠지만 일부 같은 경우에 격상을 시켰단 말이에요. 굳이 격상을 시킨다는 건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하겠다라는 국민 안전된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고 소통 강화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도대체 왜? 그럼 이게 이럴 수가 있잖아요. 뭐 성장보다는 우리가 분배에 더 초점을 맞추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성장이라고 저는 키워드를 뽑았냐면은 대통령이 지금 막 김밥 먹으면서 회의하고 이러는 게 뭘 상징하느냐. 민생이 지금 너무 어렵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민생 회복의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고 두 번째로 그럼 국민 소통은 뭘 위해서 하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청년 관련한 곳을 신설하는 것은 뭘 의미냐 지금 우리가 뭐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지역 갈등 여러 가지 복합적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AI는 단순히 AI만 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미래 전략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을 위해서 가겠다라는 건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이 이 세 축을 놓고 굉장히 책임지고 밀고 가겠다라는 우리가 강력하게 드라이브 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의지를 조직 개편부터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후보 따라서 전국 유세를 같이 다녔는데 뭐 그때마다 뭐 지역 맞춤형 말씀도 하시고 아니면 그때그때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통합과 안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3주 동안의 우리 유세 기간이었는데 마지막 주에 서울 유세가 있었고 그때 관악구 유세에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모셔서 같이 유세 현장에서 뭐 무대에도 모시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때 당시 후보가 어떤 말씀을 강조하셨냐면 내가 자랑할 게 있다. 내가 성남시장 시절에 자꾸 화재가 나고 이러는데 그 화재가 나고 이 참사가 발생하는 이유가 방화 통로를 다 막아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건물을 다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다 앞에 있는 것들을 치우고 그리고 계속 쌓아놓을까 봐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문제들을 싹 없앴다. 그런데 마침 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어쨌든 2,700여 명이 있는 학원 건물에 불이 났대요. 그 전수조사 이후로. 그런데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이 화재를 다 진압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침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의 자세에 따라서 직원들과 공무원들은 뭐든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엄청 강조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위기센터로 를 안보실 밑으로 넣은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위기의 안전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를 보여줄 수 있는 지금까지 또 해오신 말씀의 토대로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개편된 조직도를 보시면 방금 네. 조금 전에 나왔었거든요. 국가안보실장 바로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참사라든지 대형 참사에서 사실 지금까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국가로서의 뭐 안전을 위한 역할을 했다라고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게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신속하게 대통령실부터 국정운영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건데, 이 보도자료에서 국정운영 컨트롤 타워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때 대통령실이 이렇게 무능할 수 없다라는 아주 아픈 선례가 있는 나라인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참사가 난 것도 문제인데 참사 난 이후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박근혜 청와대 시절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거의 책임회피 수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냐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됐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한 이후에 당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실 국정상황상실은 대통령 참모 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기억나요.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국민들이 정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참사가 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상징적으로 조직 개편에서부터 보여줌으로써 이것만큼은 정말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그 총괄 기능을 하는 컨트롤 다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 안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사법제도비서관, 해양수상비서관, AI 미래기획 수석실을 신설한 것도 눈에 띄니다. 공약에도 들어있었던 거죠. 네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만큼 또 미래 먹거리 성장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일단 유세 첫날에도 반도체 벨트를 찾아서 젊은 기업인들, 미래 인재들 그런 분들과 간담회도 나눴었고 하는데, 이 직제 개편이나 이름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유추하고 앞으로의 이 정부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정부가 어디에 중심을 놓고 추진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볼 때 지금 AI 부서라던가 아니면 해양수산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지금 사법개혁이나 그렇죠. 검찰개혁도 드라이브를 충분히 걸 수 있다라는 의지를 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도 사실 이제 첫 국무회의 때 빠르게 추진하라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는데 비서관도 신설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은 사실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고, 제가 부산 지역 정치인들 SNS 보면 이거 발표됐을 때 엄청나게 환영의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북극 항로 개척이라든가 미래 걷거리를 위한 이 부서에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전한다. 이것은 굉장히 지역균형 발전 의지를 처음부터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법제도 비서관은 사실 우리나라만큼 검찰과 사법부가 비판을 받은 적이
나라가 있느냐. 그리고 지난 정부처럼 검찰이 이렇게 정권의 신여라는 비판을 받은 것이 있었느냐. 너무 참 안타까운 현실은 법원마저도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를 해야 되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기관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비서관을 두어서 대통령실에서부터 이런 의지를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 정부에서는 사라졌었던 여성가족 비서관이 성평등 가족 비서관 이렇게 부활을 합니다. 확대해서 부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이 앞서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 이준석, 윤석열인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선 3차 토론회에 이준석이 얼마나 불편하고 모욕적인 그런 발언들을 해서 국민들께 실망감을 안겨줬습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이준석 의원을 제명하자는 국회 국민청원이 얼마인 줄 아세요? 25만 정도 되나요? 3일 만에 28만이 돼서 이게 5만만 넘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벌써 답변 조건이 넘은 거예요. 이만큼 지금 이준석 의원이 얼마나 지금 무례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기관이나 기능이 미흡하다고 하면 그것들을 잘 조정하고 뭐 충분히 다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전 정부에서 이준석이나 아니면 윤석열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여가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윤석열이 여가부 장관을 16개월 동안이나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기능을 마비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이것을 자기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활용하는 방향으로만 써왔는데 사실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 가족 비서관을 신설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지 말고 우리가 확대 개편해서 저출생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꼭 챙겨야 될 그런 문제를 좀 챙겨가자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경청통합수석실. 그렇죠. 네. 경청통합수석실도 확대가 됐고. 이거를 들었을 때 저는 사실 공무원들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소통왕이시고 그리고 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여기저기 시민들 이야기를 왜 들어오지 않느냐. 시민들이 뭐 불편한 건지 빨리빨리 알아와라. 민원을 빨리 들어야지 우리가 그 민원을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해 오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청통합수석실도 굉장히 이름이 멋지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국민을 위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수석실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각 캠프에 찍은 재미있는 사진이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 들고 다니는 게 수첩이에요. 그러니까 건성건성하지가 않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국민의 고통을 직접 세세하게 듣겠다라는 의지를 정말 이 조직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재미있는 일화를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 들었는데 정조 대왕이 예전에 민심을 살피러 나가면 징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왕한테 보고하고 싶은 그것을 듣고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공무원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오히려 민원을 많이 가져오는 공무원들을 우수 공무원으로 치겠다. 과거엔 그 반대였거든요. 민원 제기되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발상에 전환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런 의지를 여기에 담았다. 근데 이제 우리 부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로서는 상당히 피곤한 일이지만 국민들로서는 좀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평등 가족비서관, 경청통합수석실 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회에 대한 무슨 갈라치기라든지 민원에 대한 이제 경청이라든지 이런 의지를 반영한 거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대통령 경호처도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일단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신규 채용도 취소를 다 시켰어요. 왜죠? 이거 진짜 우리가 정말 뭐랄까 자세히 이걸 또 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후보 시절에 유세할 때 간혹 유튜브를 나가셨는데 그 유튜브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봤냐면 지금 경호처가 채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우리가 지금 경호처에 잠입해서 이재명 그때 후보를 해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라는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너무 당연히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김성훈 그 경호처 차장이라던가 이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똘똘 뭉쳐서 야당을 타협하고 사실 또 그들 이 내란 세력이 또 이재명 당시 대표를 막 잡으러 다니고 이런 일들을 쭉 겪어온 걸 봤을 때 너무 이 채용 취소는 너무 잘한 결정이고 네네. 새로 다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경호처장에는 비육사 출신의 황인건 사령관이 임명이 됐고요. 경호차장으로는 경찰 출신의 박관천 전 행정관이 낙점이 됐습니다. 경호처 투톱을 이제 다 외부 출신으로 채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희한한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경호처를 김건희 라인으로 했다. 보통 이제 경호처는 대통령의 최측근 라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하는데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실제로 어떻게 했었나요? 그 뭐 장기자랑했다. 뭐 김건희 생일 축하 파티였는데 직원하고 군인이 동원됐었다. 이런 경호처가. 논란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면적인 인적 개편도 있어야 되고 구조적 개편도 있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기회를 좀 계기로 경호처가 국민들한테 좀 기존의 경호처 인력들은 반성을 해야 된다. 왜냐?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서 사실상 범죄 행위를 조장했다라는 비판도 일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을 시작으로 정부 조직을 하나하나씩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2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고위 관계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검찰을 가장 1순위 개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디가 개편될까요? 아니 일단 뭐 개편도 개편이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라던가 우리 법원 조직이라던가 지금 뭐 국회에도 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통과가 돼야 되고 또 사실 뭐 20일 안에 아니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장관도 임명을 해야 되고 그 장관 임명하고 나서 또 20일 안에 또 청문회도 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아마 국민의힘은 이것들을 어떻게 잘 지켜볼지 반대할지 찬성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하는 행보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일을 하고 싶어서 10년 동안 얼마나 벼르고 벼러왔습니까? 그래서 뭐 생각보다 더 속도를 내서 차근차근 착착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를 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만들고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나왔어요. 전 이거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비판할 것 같은데 네. 검찰에 오히려 힘을 빼는데 어떻게 검찰에 오히려 힘을 키워야 권력자들이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건데 검찰개혁 문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수십 년 동안 이런 방향으로 간다. 권력기관은 이렇게 개혁한다라는 안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부디 이런 프레임을 씌우지 않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기획재정부 같은 그쵸. 경우에는 예산 편성 기능 재정정책 금융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예산처하고 재무부.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찬성한다. 왜냐하면 저도 일을 하잖아요. 부처 내에서도 기재부가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재부에 가서 다 굽신굽신 해야 되고 심지어 국회에서 하려는 방향, 정부에서 하려는 방향을 기재부가 손을 잡고서 상황 노릇을 하는 사례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 부대가 찢어진 부대면 안 된다. 제대로 된 부대가 되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일강스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통계청이 공공 데이터를 다루는 주무부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즘 뭐 빅데이터 활용이라던가 오히려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재난이라던가 행정을 할 때 굉장히 세분화된 걸 하는 게 발달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과학적으로 행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기재부의 예산처와 재무부 분리, 또 통계청과 관련해서 공공 데이터를 다루는 주무부서가 돼야 된다까지 이재명 정부의 개편안, 인사 개편안, 주무부처 개편안 살펴봤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RMA일로 추천 및 제보해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